당신은 바다에서 가장 작은 아기 물고기 중 하나로 태어납니다. 실제로 쌀알보다도 작죠. 다른 물고기 아기들은 적어도 부모의 축소판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꼬리가 달린 이상한 가시공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마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태어났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작은 솜털처럼 바다가 이끄는 대로 떠다닙니다. 태양으로서의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태어날 때의 크기조차 우주의 농담이죠. 앞으로 6천만 배나 더 커져야 하지만 그 전에 5분 안에 잡아먹히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첫날은 말 그대로 잡아먹히지 않게 하듯 모두 게임과도 같습니다. 바다는 배고픈 입들로 가득 차 있고 지금 당신은 떠다니는 먼지 조각만큼도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저기 근처를 헤엄치는 저 물고기, 방금 당신의 형제 자매 50마리를 아무렇지 않게 먹어치웠습니다. 해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닷속을 거대한 물줄기가 고속도로처럼 흐르지만 당신은 어느 출구로 나갈지 선택조차 할 수 없죠. 당신과 남은 형제자매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십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움직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누가 당신의 지느러미를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일을 다 끝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헤엄치려고 해도 겨우 한심하게 꿈틀거릴 뿐이고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신은 앞이 어디인지 알아내느라 정신이 없으니까요. 당신의 형제자매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어지러운 아기들이 처음으로 걷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처음으로 먹이를 찾으려는 시도는 그보다 더 엉망입니다. 입조차 제대로 다물리지도 않으니까요. 당신은 영원히 놀란 표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플랑크톤이 떠다니는 게 보이지만 항상 벌어진 입으로 먹이를 잡으려는 건 구멍난 그물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부분은 당신이 어쩔 줄 몰라 빙글빙글 도는 사이에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설계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헤엄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무서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계속 앞으로 헤엄치며 잘 되길 바라는 것, 아니면 마치 새로운 춤 동작을 배우듯 몸을 돌려보는 것뿐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이걸 해결하려다 서로 부딪히기 일쑤고 그 결과 혼란스러운 아기 개복치들의 아름다운 소동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루가 며칠로 바뀌지만 어떻게든 아직 살아있습니다. 물론 실력보다는 운이 더 작용한 것 같지만요. 당신은 길을 잃은 풍선처럼 바다를 떠다니며 영원히 벌어진 입으로 떠다니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당신의 형제자매들은요,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의 간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천 마리의 아기 개복치가 함께 태어났지만 어른이 될 수 있는 건 한두 마리 정도일 겁니다. 지금 당신의 생존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고군분투를 혼자 겪고 있는 건 아니네요. 며칠이 몇 주로 바뀌고 어떻게든 무력한 아기 시기를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둥그러진 느낌이죠. 쓸모없던 작은 지느러미들이 이제는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험 삼아 한번 퍼덕여보니 와, 이번엔 정말 의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네요. 우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떠다니기만 하진 않아요. 하지만 몸집이 커진다는 건 그만의 특별한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믿어줘요. 이제 평생 따라다닐 가장 큰 문제에 곧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곧 알게 될 텐데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거예요. 며칠 전 유유히 헤엄치다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완벽하고 탐스러운 해파리를 발견했어요. 점심시간이네요. 개선된 수영 실력에 자신감이 생겨 해파리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10초가 지나도 여전히 헤엄치고 있어요. 20초, 왜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1분쯤 지나서야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지만 얼굴을 그대로 들이받고 나서야 그게 사실은 2배나 더 멀리 떠있는 비닐봉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거리 감각이 당신의 강점은 아니었네요. 이런 일이 그날만 3번이나 더 일어났어요. 이쯤 되니 안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고장난 풀장 장난감처럼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몸은 모르는 것 같네요.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수면 위에 갇혀 태양에 그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풍선을 물속에 밀어 넣어 본 적 있나요?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입니다. 아래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은 욕조 속 고무우리처럼 수면 위에서 이리저리 튕기는 당신을 보며 웃음을 숨기려 하지도 않아요. 어느 날 수면 근처를 떠다니며 점심으로 먹을 해파리를 찾고 있는데 이상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게 뭔지 알아차리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 잠깐만요. 저건 배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형편없는 거리 감각에 감사해야겠네요. 당신은 잠수하려고 애쓰지만 물론 당신의 몸은 이때야말로 코르크 마개처럼 떠오를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어설프게 공포에 질려 잠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배가 당신이 떠있던 바로 그 위를 지나가고 당신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죽지 않으려는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심장이 진정되고 마침내 안정을 되찾자 당신의 배는 왜 처음에 그곳에 있었는지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음식 때문이죠. 근처에 완벽해 보이는 해파리가 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더 가까이 헤엄쳐가며 이미 벌어진 이불 선택의 여지도 없으니 벌린 채 자신있게 덥석 물어봅니다. 아니네요. 또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를 뱉어내자 또 다른 해파리가 떠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해파리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또 비닐봉지입니다. 입이 항상 벌어져 있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실상 꺼지지 않는 수영하는 진공청소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가려움, 등을 긁을 수 없는 간지러움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건 평범한 가려움이 아니고 곧 당신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선피시로 사는 것에 최악의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은 기생충들의 살아있는 호텔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마리만이 아닙니다. 몸 안팎의 수백 마리의 기생충이 들끓게 될 겁니다. 기생충들은 피부, 아가미, 심지어 장기까지 온몸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기생충들은 평범한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의 지느러미보다 더 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살 속을 파고들고 위장 안에서 파티를 벌이며 아마 서로에게 임대료까지 받고 있을 겁니다. 가장 끔찍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긁을 손도 없고 몸을 비틀어 바위에 문지를 수도 없으며 기생충을 떨쳐낼 만큼 빠르게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떠 있으면서 기생충들이 온몸과 몸속을 기어다니는 걸 느껴야 하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전신 마사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요. 다른 물고기들은 적어도 청소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지만 대부분은 당신을 한번 쳐다보고는 도망쳐버립니다. 당신은 너무 크고 너무 이상하며 기생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신의 삶입니다. 바다의 모든 기생충을 위한 떠다니는 뷔페가 된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원치 않는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죠. 성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은 소형차만큼 커지게 됩니다. 성체가 된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상한 물고기 여기 있음이라고 적힌 떠다니는 광고판이나 다름없죠. 관광 보트들이 당신을 쫓아다니고 모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저거 좀 봐 라고 소리칩니다. 짜증만 나지 않았다면 특별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보트들이 당신을 상어 지느러미로 착각하고 당황하기도 하죠. 차라리 상어였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상어는 뭔가를 쫓아다니면서 멋있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한편 당신은 이곳에서 2톤이나 되는 몸무게와 살 속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100만 마리쯤 되는 기생충을 달고 똑바로 헤엄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평소처럼 수면 근처에서 기생충으로 뒤덮인 몸을 데우려 하고 있는데 익숙한 관광보트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하루, 떠다니는 서커스 공연이 시작되는 중.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상한 생김새를 가리키며 웃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때 다른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더 크고 더 빠른 소리입니다. 당신의 느린 뇌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서툰 잠수를 시도할 틈도 없이 한 쾌속정이 전속력으로 당신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이 당신의 거대한 몸 전체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주변 바다가 붉게 물듭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떠오른 마지막 생각은 이렇게 큰 몸집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관광객들은 마지막 사진을 남겼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대했던 사진은 아니었죠.